반갑습니다. 늦은 시간이고 힘드실 텐데 또 좋은 날씨이고 그런데 여기까지 오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한정된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직접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시간이 워낙 짧으니까 주식 투자가 사실 기법이나 종목보다도 그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실제로 주식 투자를 오래 했던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갖는 어떤 심리적인 갈등이나 선택의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얘기들이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그런 주변 얘기들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볼까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준비해 온 것은 어떻게 할까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많은 기법을 하기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현재 916포인트까지 올랐죠. 지수가 1000포인트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강세장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많이 못 내는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속성 또는 주식시장의 그 움직임 그런 부분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는 종목을 딱 집어서 하는 그런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이제 주식 투자 기법을 전문적으로 강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그 재테크 책을 하나 누가 좀 공적으로 해달라 그래서 그 책을 쓰면서 재테크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공부들을 좀 개인적으로도 좀 했습니다. 그거 봤더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재테크 전체 자금의 70%가 주식 투자랍니다. 근데 우리는 점차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죠. 근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전체 70%의 재테크, 주식 투자인데, 그 직접 투자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간접 투자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도 지금 간접 투자 상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많은 분들이, 그냥 간접 투자에 맡기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요즘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직접 투자로 주식시장에서 나는 돈을 벌고 싶다.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남아서 직접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하신 겁니다. 왜냐? 여태까지 계속 실패를 많이 해왔거든요.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고 책도 많이 받고 강연에도 많이 따라다녔었을 거예요. 저도 강연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그때마다 맨날 느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오실 때 종목 하나 찍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물론 오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식 투자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수익을 내면서 주식 투자를 재테크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절대로 종목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기법도 아닙니다. 내가 주식 투자에서 어떤 자세로 주식시장을 어떻게 임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눔트레이드 대표로 소개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예전에 나눔트레이드 대표로서 3년간 하다가 지금 대우증권 잠실지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럼 이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인트가 없으니까요. 제가 좀 왔다 갔다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월봉을 종합지수 월봉입니다. 너무 좀 작게 해놨는데 종합지수 월봉 잘 안 보시더라도 그냥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나라는 1986년도에 이미 500포인트를 찍었죠. 500포인트를 돌파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1000포인트를 갔습니다. 1980년도에 이미요. 그리고 1000포인트를 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왔다가 1994년 5년도에 1000포인트를 또 다시 갔어요. 이후에 IMF 매화대기를 맞고 200포인트 때까지 내려 300포인트 아래로 떨어졌었죠. 일시적으로. 그랬다가 1998년 10월 이고 나서 다시 내려왔다가 2001년 9.11 테러 사건이 난 그날을 저점으로 다시 940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2003년 작년 3월 15일부터 떠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와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저 화면을 매일매일 쳐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저 화면을요. 제가 저 화면을 보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요. 개별 주식을 투자할 때도 그렇지만 시황을 볼 때도 그렇고 주식의 속성은 어떤 속성이 있냐면요.
비슷한 시간과 비슷한 각도, 비슷한 시간이기 때문에 각도가 비슷해요. 비슷한 각도로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차트로만 볼 때, 전체적인 시황관을 갖거나 종목의 움직임을 판단할 때 각도를 항상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이 뭐 512% 타고 쭉 올라간 종목이 있어요. 상승한, 요즘에 굉장히 많죠. 그런 종목이. 쭉 올라간 종목이 그 각도로 올라갔던 종목이 그 각도로 다시 하락하지 않고 옆으로 횡보를 하면 나중에 다시 뜰 거라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다시 뜰 거라고. 그 각도로 하락하지 않고 횡보하면 다시 뜰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걸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는 상승 삼각형 패턴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상승 횡보 패턴,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런데, 각도론에서는, 상승의 각도와 맞먹는 그 각도로 하락하지 않고 횡보한다는 것은 매수의 힘이 굉장히 강하게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떨어질 때도 똑같습니다. 급락한 종목이 있어요. 급락한 종목을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급락한 종목이 반등을 줄 때, 급락했던 그 각도, 하락 각도와 맞먹는 그런 각도로 반등을 주지 못하고, 하락했다가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반등의 모습을, 그러니까 반등의 힘이 작다는 얘기죠.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나타내면 끝내 그 주식들은 2차 하락, 다시 하락합니다. 이 주식이 속성이거든요. 우리나라 종합지수를 보면요. 물론 기간의 차이가 약간씩은 있지만 거의 비슷한 각도로 움직인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IMF 외환위기 이후에 뭐 파동론에서도 그렇고 외환위기 이전에는 이제 생각하지 않고 이후의 파동론을 많이 생각하는데 외환위기 이후의 파동을 봐서도요. 얼핏 딱 보시기에도 각도가 비슷하죠, 굉장히요. 굉장히 비슷한 각도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저걸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황에 대해서, 앞으로 장세에 대해서, 또는 종목의 앞으로 주가에 대해서 그 각도와 비슷한 각도로 늘 움직인다. 파동을 움직인다라는 걸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이론이지만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80년도부터 90년도까지, 그때 그 1000포인트 갈 때요. 그때는 저퍼주가 날아갔죠. 저퍼주가. 그래서 외국인들이 저퍼주라고 나오면서 레포트가 나오면 따라서 하면 돈을 벌었어요. 따라서 하면요. 1993년, 95년, 그때 1000포인트 또 갔어요. 저 때는 어떤 주식 투자를 했어야 되냐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퍼주는 무조건 샀어야 되고요. 저 때는 뭘 샀어야 되냐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저 때는 누가 작전 한대더라. 뭐 작전 걸렸대더라. 그럼 그런 것들이 다 갔어요. 아주 화려한 개별 종목장이었습니다. 작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또 내려왔어요. 내려왔다가 1998년 10월서부터 다시 99년 1000포인트 올라가는 저 시절엔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일이 많았죠. 연속 재매가 생겼고 수수료 인하가 생겼고 여러 가지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데이 트레이딩이 처음 시작됐어요. 저 때요. 그래서 수익을 제일 많이 낸 사람들은 연속 재매매를 하면서 데이 트레이딩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때는. 올라갔다 떨어지는 종목들 짧게 치고 나오는 데이 트레이딩 한 사람들이 수익을 제일 많이 냈습니다. 또 너무 옛날 얘기니까요. 2003년도 말고 2001년 9월 11일서부터 2002년 4월달까지 940포인트까지 올라갈 때 이때는 뭐가 올라갔는지 아세요? 이때는 내수주만 올랐습니다. 수출은 하나도 안 올랐어요. 전부 내수주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현대차, 제일모직, 한성, 백화점주들 이런 것들이 한 5배씩 떴어요. 이때는요. 그때 그랬거든요. 이번에는 또다시 500포인트 내려가진 않았지만 500포인트 근처에서 다시 지금 1000포인트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이번에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이번에는 어떤 매매를 했으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외국인들이 사는 걸 따라갔으면 참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잘 그 의식을 못했죠.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해서 25조 샀죠. 25조. 오늘 현재까지요. 작년 5월 1일서부터 지금까지 25조 순매수잖아요.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갔는데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만 따라 샀어도 굉장히 큰 수익을 냈다고요. 얼핏 생각해보면은 주식 투자가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또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전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전에서는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금까지 현재까지 말씀드린 거를 종합해 보면 어떤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거냐면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저는 1000포인트를 넘긴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여태까지 계속 1000포인트를 넘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1000포인트를 넘어서 종합지수가 1000포인트, 1500포인트 향해서 막 가요. 날아갑니다. 물론 중간에 쉬겠죠. 한번 조정은 보이겠죠. 저기에 만약에 1000포인트를 향해서 1000포인트 지지받고 1500포인트를 향해서 막 가고 있다. 지수가. 그러면 그때는 도대체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91년 9.11 테러 나고 나서 940포인트 갈 동안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470포인트대에서 940까지 갔으니까요. 엄청나게 많이 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때 내수 말고는 안 올랐다니까요. 별로. 내수 말고는 안 올라서 혼자서 코스닥에 IT주 갖고 있는 사람은 맨날 그런 얘기예요. 맨날 그런 얘기 했다고요. 또 물론 뭐 외환위기 끝나고 나서 올라갔던 이제 대체적으로 다 올랐지만 이제 단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외환위기 끝나고 나서 IMF 외환위기 끝나고 98년 10월서부터 1000포인트 넘어가는 불과 몇 개월 사이에 300포인트 종합주식으로 300포인트 이상 뜬 거예요. 그때는. 그렇죠? 300포인트 아래서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그때 올라가는 동안요. 거래소에 있는 코스피에 있는 소형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마이너스 났습니다. 지수가 1000포인트까지 났는데 마이너스 났어요. 오히려. 그 시기마다 유형이 있고 가는 종목이 항상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부동산하고 비교를 되게 많이 해드리거든요. 뭐냐면요. 뭐 강남에 아파트 값이 오른대요. 그래서 강북에 내가 아파트 산다.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강남에 큰 손이 가고 강남에 돈이 몰려가고 강남에 아파트 값이 오른다. 그러면 아파트를 내가 사서 뭔가 해보겠다. 그러면 강남에 아파트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주식시장이 똑같습니다. 어차피 머니게임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그때마다의 어떤 조류가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내가 같이 동참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갖고 계셔야 돼요. 지수는 1000포인트 넘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000포인트를 넘어가는데 뭐가 할 것인가? 그 생각을 늘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뭔지는 가면서 느끼는 겁니다. 가면서 느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제 소견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이 올라갔다. 여태까지.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화학주 같은 경우는 상장일에 신고가 나고 막 이랬어요. 10몇 년 일에 신고가 내고 그랬다고요. 지수는 1000포인트 아직 안 넘었는데. 그런데 그런 종목이 왜 올라갔느냐? 외국인들이 사서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실적이 뒷받침된 가치주들이 오르는 거예요. 가치주들이. 왜냐? 외국인들은 철저하게 가치우량주만 사거든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가치우량주를 외국인들이 사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가치우량주가 올라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수가 우리는 1986년서부터 여태까지 15, 16년이죠. 15, 16년 동안 계속 500에서 1000 사이에 박스권이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있고 빼놓고는 전부 500에서 1000 사이였어요. 근데 만약에 1000포인트를 돌파해서 1000포인트 지지받고 그 위에서 논다. 우리 시장이.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우리나라 시장 전체에 대한 가치평가를 다시 해야겠죠. 파워를 다시 따져야겠죠. 그렇다면 전체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가 재평가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더더욱 가치우량주들이 더 많이 가는 그런 장세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사회 현상하고 똑같이 요즘에 주식시장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뭡니까? 가는 놈만 가세요. 가는 놈만. 안 가는 건 계속 안 가요. 가는 것만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올라가는 종목이 이거 너무 부담스럽지 않냐? 너무 고점이지 않냐? 나중에 1000포인트 넘어가면 어떻게 될 거 아니냐? 얘네들은 쉬고 나머지가 올라갈 거 아니냐?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고요. 원래 지금 가던 애들이 계속 갈 거라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장의 조류를 찾아가는 것 한 가지, 또 한 가지, 가치우량주가 가던 애들이, 센 애들이, 돈이 들어온 애들이 그 안에서 항상 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혼자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 회사는 내가 잘 아는데 괜찮은 회사야. 작년에 안 좋았는데 올해는 좋아질 거야. 이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는데 내가 동참해서
쫓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저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이후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제 소견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저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여기 이 98년 이후는 저 이전은 빼고요. 1998년 10월 말서부터 장이 떴습니다. 그래서 300포인트 아래에서 1000포인트까지 떴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1999년 봄에, 여기 화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99년 봄에 이미 지수는 6%까지 왔어요. 더블이 나 있었습니다. 종합지수가. 이때 뭐가 떴죠? 증권주들이 3,000원, 4,000원짜리가 10배씩 났어요. 3만 주, 4만 10배씩 났어요. 이미 거래소에 있는 종목은 대부분 뜰 만큼 떴어요. 600% 딱 가니까 대부분 뜰 만큼 떴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제가 요거를 거래소가 아닌 코스닥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잘 보시면요. 1998년 연말까지 요겁니다. 연말까지요. 1999년 봄에 이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장대 양봉이. 이건 미국 시장도 똑같아요. 미국 시장도요. 미국 시장이 그 전에 계속 밑에 있다가 다우지수가 10,000포인트를 돌파했다가 다시 떨어졌어요. 다시 10,000포인트 아래로요. 그리고 나서 다시 10,000포인트 돌파하고 올라가서 10,000포인트 안정감을 갖고 나서 나스닥이 뜬 거예요. 나스닥이 다시 2,000포인트 돌파했다고요. 그것처럼 우리 시장에도 있죠. 우리 시장에도 코스피가 먼저 떠서 안정적인 흐름을 가지고 나서 코스닥이 항상 떴다는 생각을 또 가지셔야 돼요. 왜 그런 생각을 제가 갖냐면요.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요즘에 들어서 한 달 전서부터 외국인들이 코스닥 종목 사는 거 아시죠? 그거 아시죠? 외국인들이 연속해서 계속 코스닥 종목을 사고 있어요. 그전에는 맨날 거래소 종목을 사다가 지금은 코스닥 종목을 사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그건 뭐냐면 만약에 코스피가 여기서 더 올라서 1000포인트를 향해서 가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900포인트 이제 지지하면서 위에서 논다. 라는 안정감이 생기면 곧바로 뒤를 이어서 코스닥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코스닥에 움직인다. 가정하고 그럼 코스닥에 뭘 사야 되냐? 똑같습니다. 그것도. 외국인들이 사는 가치 의장이죠. 그 중에. 안 되면 계속 안 되는 거고. 지난주에 코스닥에 20개 업체 퇴출되는 거 아시죠? 13개 업체 퇴출 예정 기업입니다. 안 되는 건 계속 안 되는 거고, 코스닥에 있는 중에서도 강하고 가치우장주들을 이제는 보실 때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래소 종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코스닥 종목도 앞으로는 계속 볼 필요가 있습니다.